일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늘은 아무 말 대잔치를 하겠습니다. 아무 말 대잔치. 오늘은 그 어지럼증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하자면 아침 밥 먹고 엄마랑 티타임 가지면서 살림살이에 대한 그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 와, 진짜 듣고 있으니까 어질어질하네요. 일단 제 어지럼증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정말 깁니다. 긴 게 제일 처음, 음, 옛날에 어릴 때, 진짜 초등학교 때, 그때는 아시겠지만, 라떼는, 그때 이제 70년대 초반이니까, 70년대 후반이니까, 그때는, 교장 선생님께서 일단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운동장에 애들 다 모아놓고 이렇게 훈시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때는 학생들도 많았는데요. 일단 그쪽에 막 이렇게 뭐 날씨가 화창한 날 아침에 이제 애들 뭐 모아놓고 한 그때 그 어린이들이 10분이나 20분 서 있는 것도 참 힘든데요.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보면 한두 명씩 픽픽 쓰러져서 이렇게 실려가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정말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있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부러울 때가 있었어요. 정말 철이 없던 시절이었죠. 그리고 그 뒤로도 저는 뭐 쓰러지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이제 40대까지는 없었습니다. 40대까지는 없었고, 저번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 이제 할머니 때부터 해가지고 어지럼증, 귀 안 들리는 거, 지금 생각하면 메니에르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은 이렇게 유전적으로 이렇게 전정기관에 이상이 많았던 거죠. 아버지께서도 전정기관에 이상이 좀 있었고, 어머니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래가지고, 할머니 타고, 고모 타고, 아버지 타고 그래가지고 그게 저한테도 왔던 거죠. 근데 일단 30대 중반에 30대 초중반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느 옆에 이제 직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왼쪽 귀가 그때 직원이 왼쪽에 앉아 있었거든요. 왼쪽 귀가 안 들렸어요. 왼쪽 귀가 안 들렸는데 그때는 젊은 기세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제 막 병원에 가고 그랬는데 뭐 갑자기 또 좋아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40대 중후반 정도 오니까 또 이렇게 이제 귀가 이제 약간 그때 약간 어지럼증? 귀가 안, 귀가 안 들리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약을 처방해 줬는데,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갖고 괜찮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50대 이제 초중반 되니까 그때 이제 완전 그때 스트레스를 정말 초집중으로 많이 받으니까 그게 영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돌발성 난청이 왔습니다. 돌발성 난청이 와도 뭐 어지럽거나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돌발성 난청이 이제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알고 보니까 메니에르 증상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메니에르는 증상이 여러 가지인데 그 난청, 이명, 귀먹먹함, 어지럼증. 그래서 어지럼증 때문에 어지럼증은 사람들 왜 이석증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메니에르 병인데 이석증인지 메니에르 병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맨 처음에 돌발성 난청으로 왔던 거예요. 그래, 왼쪽 귀는 옛날부터 이제 이렇게 마시 간지 좀 오래됐고요. 오른쪽 귀는 그래도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는데, 일단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정말 한꺼번에 돌발적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돌발성 난청이 와가지고 오른쪽 귀가 안 들렸던 거예요. 그 한쪽 귀 안 들릴 때는 괜찮았는데 양쪽 귀 다 안 들리니까
정말 청천벽력이었겠죠. 그래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니까 이렇게 인제 돌발성 난청은 왔을 때 바로 와 갖고 인제 이렇게 그 치료를 받으면 나아진다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인제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그 스테로이드제를 강하게 씁니다. 근데 스테로이드제를 강하게 쓰니까 이게 며칠 지나니까 잘 들렸어요. 잘 들리니까 '어 선생님 명의다.' 그래 생각했는데 그 스테로이드제가 한 일 주일 정도 먹었는데요. 아시겠지만 스테로이드제를 먹으면 쿠싱 증후군이라 해 가지고 얼굴이 퉁퉁 붓거든요. 그게 있었는데 그 스테로이드제에 대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게 인제 세다 보니까 몸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 갖고 나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낫고 또 인제 얼마 지나 가지고 한 6 개월 지났는데 또 돌발성 난청이 또 온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제 돌발성 난청이 두 번째 온 거잖아요. 이비인후과에 가서 이렇게 인제 검사를 받았는데 뭔지 몰라 가지고 인제 뭐 MRI인가 그걸 찍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거는 2차 기간에 가야 된다 그래 가지고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 가지고 한 8일 동안 입원하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그 여러 가지 검사를 해 가지고 나온 결론은 메니에르였던 거예요. 근데 그 메니에르 증상 중에서 저한테 온 거는 돌발성 난청이었던 거죠. 맨 처음에 난 증상은. 그래 가지고 일단 그래서 한 8일 동안 있으면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인제 잘 이렇게 인제 또 막 대학병원을 계속 갔어야 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야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졌어. 그런 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메니에르로 인해서 쓰러졌는데 그게 인제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진 게 딴 게 아니고 빙글빙글 인제 눈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서 쓰러져 가지고 한 40분 정도 너무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어요. 와 그때 인제 진짜 쓰러지니까 삶의 질이 쓰러질 때 '내가 언제쯤 쓰러지겠다.' 그게 아니고 진짜 쪼금 전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막 움직였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쓰러진다 그것도 없고 막 그러니까 이게 삶의 질이 완전 떨어지면서 사회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랬는데 인제 메니에르 인제 병 되면 조심해야 될 게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캐츠라 해 가지고 이게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 이렇게 인제 이렇게 카페인 마시면은 이게 또 혈액에 문제를 인제 이렇게 영향을 미치니까 카페인, 알코올, 알코올도 아시죠? 혈액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안 좋은 영향이 있나 봐요. C 카페인, A 알코올, T 타바코. 담배 담배를 피우게 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혈관이 쪼그라드는 거 아시죠? 혈관. 그러니까 이게 메니에르가 혈관 혈류랑 인제 이렇게 많은 관계가 있나 봐요. 타바코 인제 T는 어 타바코, 캐츠에서 S는 스트레스.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 받으면 뭐 알잖아요. 막 어 좋은 데가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랑 소금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캐츠를 조심하라고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옛날에는 완전 하루에 커피를 엄청 많이 마셨거든요. 커피를 어떻게 마셨느냐면 인제 믹스 커피 마시고 블랙 커피 마시고 디카페인 커피 마시고 뭐 하여튼 3 잔 4 잔도 마셨는데 그 뒤로는 커피도 안 마셨지. 알코올 술은 원래 좀
잘 못해요. 옛날에는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인제 젊었을 때는 인제 그게 됐는데 인제 나이가 드니까 술을 못 마시겠더라고요. 술은 안 마시죠. 담배는 원래부터 안 마셔 안 피웠으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그 솔트 선생님께서 저염식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저는 인제 상대적으로 덜 짜게 먹었는데 저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다 이렇게 실천한다고 생각했는데 선생님께서 그 인제 자꾸 쓰러져 갖고 가니까 선생님이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관리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그 뭐고 휴직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막 말씀하던 중에 "저염식 잘하고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 나 잘하고 있다고 그래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저염식은 덜 짜게 먹는 게 아니라 소금을 아예 섭취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제가 저는 소금을 아예 섭취하는 게 아니고 소금을 좀 그래도 덜 짜게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예 소금자 안 들어가게 그거 식단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말 듣고 와 갖고 인제 그 뒤로는 완전 소금을 안 넣은 거죠. 샐러드 위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샐러드에 보면 소스가 꼭 올라가잖아요. 뭐 이렇게 보면 샐러드 그 배민 같은 데서 시켜도 그렇고 저기 그 파리바게뜨 같은 데 가도 샐러드 하면 소스를 꼭 줍니다. 그 소스도 저는 안 넣어 먹었어요. 소스 아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막 양배추, 계란, 그 당근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야채만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어지럼증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그때 인제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메니에르는 완치라는 건 없다." 이게 우리가 반려동물이 있듯이 이거는 반려질병이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인제 "내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거는 스트레스를 갑자기 받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잘 가다가도 이게 인제 그게 되는 거예요. 또 인제 그게 병이 발현이 되거든요. 그 인제 난청 이렇게 제일 그거 한 게 이명이 제일 좀 고통스럽긴 해요. 그 하면 메니에르 걸리면 이명도 있고 귀목목함도 있고 뭐 이렇게 인제 저 같은 경우에는 난청, 잘 안 들리는 거, 그 어지럼증 다 같이 복합적으로 왔는데 이게 인제 막 심하다가 관리를 잘하면 그게 좀 많이 완화되고 이게 이명도 계속 달고 다니다 보면 이게 어느 순간 인제 이명 자체를 무시하는 이렇게 단계가 오거든요. 저도 이명도 계속 있긴 하지만 일단 약간 인제 별로 안 느끼는 정도? 그래서 이게 그 메니에르는 완치란 없고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인제 이렇게 저염식을 진짜 철저히 했습니다. 지금 그때부터 해 갖고 거의 2 년이 다 됐거든요. 지금까지도 저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염식을 하니까 좋은 게 확실히 그때 인제 한창 그전에는 제가 아시겠지만 40대 지나고 나면 몸무게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한다고 해도 이렇게 1-2 킬로 빼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살이 쪘거든요. 한 이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와 인체의 신비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1 년에 1-2 킬로씩 찔 수 있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저염식을 하고 나서 살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었거든요. 탄수화물 끊으니까 확실히 살은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제 제가 메니에르로 인제 입원해 가지고 그때 인제 제일 작게 찍은 몸무게가 72 킬로였어요. 인제 퇴원할 때쯤에 72 킬로였는데 그 뒤로 인제 퇴원하고 나서 인제 막 여러 가지 고초를 겪다가 인제 저염식하면서 차츰차츰 빼 가지고
그 저염식하면서 저염식도 했지만 그 인제 필라테스도 같이 했습니다. 예. '운동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같이 병행하면서 근데 필라테스만 하면 살 안 빠집니다. 그 필라테스 센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억수로 열심히 하고 동작도 잘하시는 분인데 살은 안 빠진다 하더라고요. 그 살 빠지는 데는 식단이 필수입니다. 그 인제 그래 가지고 저는 인제 지금 거의 10kg 가까이 뺐습니다. 빼고 저염식 처음엔 철저히 해 갖고 삼시세 때 다 직장 생활하면서 저염식하게 되면 안 좋은 게 직원들이랑 원래 점심때 되면 같이 밥 먹으러 가고 그러는데 인제 따로 내가 싸와서 먹다 보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그렇지만 고렇게 해 가지고 막 나름 철저히 해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좀 인제 그 상태가 많이 호전되다 보니까 세 때 중에 삼시 세 끼 중에 두 때는 저염식을 하고 한 끼는 그냥 일반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인제 뭐 메니에르라든지 요렇게 전정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다면 인제 어떻게 그런 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그겁니다. 처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약간 호전돼 가지고 이렇게 깝죽대고 있지만 또 어느 순간 또 막 스트레스 받거나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오면 또 그게 또 발현될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인제 자신을 컨트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마인드 컨트롤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먹는 걸 조심하는 게 제일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 먹는 게 당신이 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흑백 요리사 같은 데 보면 그게 나와서 요리사들이 진짜 사내 진미 가지고 맛있게 하는데 보면 간을 세게 하더라고요. 그 간을 세게 하는 거는 이게 우리 같이 병자들 환우들한테는 안 좋습니다. 일단 그 다 아시겠지만 커피 같은 거 조심하고 술 조심하고 담배 피우시면 안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고 소금 있는 거 조심하시고요. 우리 행복하게 건강하게 골골백년이라고 아시죠? 골골백년 오래오래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해요. 어 제가 구독하고 좋아요 처음에 말해야 되는데 이게 습관이 안 돼 가지고 혹시 구독 안 하셨거나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부탁드릴게요.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